자, 원뿔의 건널비입니다. 원뿔의 건널비. 자, 원뿔의 전궤도를 이용해서 옆넓이하고 밑넓이를 더하면 건널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널비니까 뭐 부피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건널비를 구해라. 그럼 옆넓이가 있고 밑넓이가 있는데 밑넓이는 어떻게 되죠? 2, 4파이 나오고, 옆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요걸 모선이라고 하는데 모선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자 지름이 4잖아, 그치? 그러면 지름의 파이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펼쳤을 때 누구랑 이제 얘랑 만나고 있거든. 밑면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길이를 요 밑면의 요 둘레로 구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부채꼴이라는 거는 요 호 곱하기 요 반지름,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처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파이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처럼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2가 되고 2, 6, 12 파이, 옆넓이가 12파이, 그 다음 밑넓이 4파이니까 전체 합치면 어떻게 돼요? 1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요런 거 옆넓이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모선의 길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해. 자, 하나는 위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2가 되고 이쪽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둘레는 어떻게 돼요? 둘레는 얘랑 같은 거니까 이거 12파이가 되고 얘도 12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처럼 계산하면 2 곱하기 12파이 곱하기 10, 계산하면 얘가 6이 되니까 60파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12파이 곱하기 12. 그럼 요거 이제 지우면 6파이가 되고 6일은 6, 6, 12. 7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널비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132파이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94번을 보면은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모선이야. 꼭지점으로부터 여기 밑면의 둘레. 그러니까 요게 다 똑같다는 거죠, 길이가. 그죠? 그럼 걔가 이제 x라고 합시다. 원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84파인데, 밑넓이가 어떻게 돼요? 36파이가 되고, 옆넓이는 아무튼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요 둘레가 어떻게 돼요? 12파이가 되고,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걸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12파이 곱하기 x가 되고, 결국 6파이 곱하기 x가 됐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그럼 요 녀석을 더해갖고 이제 84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36을 빼겠습니다. 그럼 30을 빼면은 이게 50이 되고, 그 다음에 6을 뺄 경우에는 48이 되겠습니다. 맞죠? 48. 그럼 양변에 이제 6으로 약분을 하면은 6, 8에 48이 되고, 파이로 이제 또 나눠주면 이렇게. 그래서 x는, 즉, 모선의 길이는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옆넓이가 21이다. 옆넓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 옆넓이가 그렇다? 여기가 이제 7이에요. 요거의 길이가 몰라. x라고 합시다. 그럼 얘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처럼 x 곱하기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21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로 약분하면 7, 3, 21이 되고,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2, 3, 6.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냐면 6파이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6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지름이 뭐라는 뜻이에요? 지름이 6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럼 건널비를 구하려면 일단 옆넓이가 나오니까 여기서 밑넓이를 찾으면 되겠죠. 맞지? 밑넓이를. 그럼 밑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3이니까 3, 3, 9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지? 그럼 지금 옆넓이랑 밑넓이를 더하면 되니까 건넓이는 어떻게 된다? 두 개를 더하면 3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각불의 부피입니다. 자, 각불의 부피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밑면이 있죠? 그러면 밑면과 이제 높이를 이용해서 각기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만들 수 있죠. 그럼 각불의 꼭지점이 요 이제 밑면에 이렇게 딱 접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기둥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S. 자, 밑면 곱하기 높이인데, 뿔이라는 거는 그 기둥의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뿔과 그 밑면이 같은 입체도형의 뿔과 기둥의 부피의 비는 기둥의 3분의 1이 그 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기둥이거든. 맞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봐봐.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 그럼 기둥을 먼저 구해. 정사각 기둥의 3분의 1이다. 먼저 3분의 1 생각하고 뿔이니까 밑넓이는 25가 되고 높이는 6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얘가 6가 돼서 어떻게 돼요? 50 세제곱센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897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뿔이니까 일단 밑넓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밑넓이를 S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밑넓이 S 곱하기 15에다가 뿔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S 곱하기 3, 5, 15 5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얘를 기둥식으로 계산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5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898번을 보겠습니다. 입체동의 부피. 자,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모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뿔이라는 건 일단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 해놓고, 자, 밑넓이가 어떻게 되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24 이렇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기둥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기둥의 이제 3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으로 이제 약분하면은 얘는 4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피는 어떻게 된다? 20이 되고 단위의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99번 보면은 정사각뿔의 높이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수선호배를 딱 내렸을 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H라고 한다면 우리 H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가 190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 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3분의 1 해놓은 다음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3분의 1에다가 기둥을 구하려면 밑넓이 88에 64에다가 높이 H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3으로 약분은 일단 안 되니까 요거 어떻게 되죠? 3배 하면 되겠습니다. 64에 3배면은 190이죠? 그죠? 3, 6, 18, 3, 40이니까 64로 나눠주면은 여기가 3이 되겠고, 그러니까 요거는 192 이렇게 놓고, 요게 이제 3으로 약분되고 얘는 1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H를 정리하면 H는 9가 되겠습니다.